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11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사상 최소 표차 23만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5년 만에 보수가 나라의 중심이 됐습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희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3만 표차는 웬만한 국회의원 선거 표차도 그 정도 나오는데 정말 양측 후보 응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슴 졸이는 하룻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한국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 외교에서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다른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제일 큰 변화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던 외교 기조가 미국으로 쏠리게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우두머리가 바보든이라서 그렇게 신나할 수는 없는 건데요. 윤석열 당선으로 조급해진 것은 중국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외교부에서 발표했지만 외교 전문가 대부분은 사드 추가 배치와 쿼드, 즉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에 한국도 껴들어가는 것 아닌가 조바심 내고 있습니다. 특히 애국주의 성향 인터넷 유명 매체인 관찰자망이라는 곳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한국의 트럼프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비유하는 건 좀 오바다 싶긴 한데요. 듣기에는 최고 찬사 아닌가 싶지만 중국인들에게는 트럼프는 악몽 그 자체죠. 이제 중국과 한국의 앞날 어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윤석열 정부가 바보든이 아닌 대통령의 세계관에 부합되는 미래를 그리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국도 이미 띠띠의 이론이라면 정말 서글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윤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분개하며 푸틴을 악마 취급하며 날뛰던 미국 중산층이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현실 파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중산층 국민들은 팍스뉴스에 소개된 짧은 클립 하나에 온몸에 소름 돋는 경험을 했습니다. 앤드류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바이든과 기자들과 짧게 나눈 장면이었는데요. 기자가 휘발유 값이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미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유가 잡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라는 대답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입에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가스값 계속 오를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황한 기자가 다시 묻자. 푸틴 때문이야. 푸틴 때문에 원유값 솟는 거야. 딱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전쟁 나서 원유값 오르면 미국민들 고통에 몸부림칠 것을 모르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도록 내버려뒀습니까? 아니 전쟁 나기도 전에 지난해보다 이미 50% 오르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모든 걸 푸틴 탓으로 돌리면 그게 면죄부가 되나요? 이 장면 보고 많은 미국민들이 실망감을 넘어 얼굴 화끈거리는 모멸감 느끼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가스값 올라서 미국 경제 망해버리고 온 국민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그것도 푸틴 탓이라고 얼버무릴 기세입니다. 모든 것은 푸틴 탓, 트럼프 탓, 그놈의 탓 정말로 누군가 나서서 탕탕탕 할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미국민들, 특히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 바이든 뽑았다가 후에 막심하는데 바이든 임기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빈말이 아니라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고통받고 있는데 기름값 1, 2불 더 오른다고 대수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욕 처먹어야 할 놈들입니다. 스티븐 콜베어라는 CBS 토크쇼 진행자는 몰매맞고 있는데요. 이 인간이 토크쇼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고통받는 그 나라 국민들 위해서라면 가스가 1, 2불 더 오르는 거 충분히 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한마디 덧붙인 게 화근인데 1, 2불이 뭐야? 가스값이 15불 돼도 아무런 상관없다. 나는 테슬라 몰고 다니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공중파 토크쇼 호스트는 미국 내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중견 정치인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언 하나하나가 비중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중파 토크쇼 진행자는 그냥 웃긴다고 뽑는 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스티븐 콜베어는 좌파 성향으로 유명한데 이 인간이 대통령 공격하고 바이든에게 아양 떠는 것은 유명하죠. 1년 연봉이 1,500만 달러, 그러니까 200억 되는데 맞나요? 자기는 기름값 아무리 올라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한 겁니다. 수위는 낮아도 주류 언론도 비슷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기름값 좀 오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팔을 불어대는데요. 그럼 이게 미국민들에게 먹히느냐? 전혀 아닙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돈 잘 버는 사람들 워낙 많고 통장에 캐시로 잔뜩 갖고 있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별로 상관 안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미국민들 80%는 정말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포들이 주로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애틀랜타, 버지니아, 메릴랜드인데요. 여긴 정말 잘 사는 주이고 한국계들은 그 중에서도 잘 사는 지방, 잘 사는 카운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데 사는 중산층은 미국 전국을 놓고 보면 중상층 혹은 상류층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곳 사는 사람들에게 가스값이 하루아침에 25센트씩 1, 2불 올라가면 타격이 옵니다. 단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값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생필품과 공산품의 원료로 석유가 들어가고 공장도 석유로 돌아가는데요. 가뜩이나 최고인 물가 상승률이 가스값 천정부지로 오르면 더 뛰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나라 미국에서 모든 물건들은 트럭으로 운반됩니다. 대형 트럭들 가뜩이나 한 번 기름 채우면 600달러 이상 드는데 이제 1000달러 이상 든답니다. 운송비 뛰면 모든 물가가 더욱 뛰게 됩니다. 미국 중산층, 저임금 계층은 이제 생애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 앞에 서 있습니다. 돈 없어서 먹고 싶은 것 못 먹는 고통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누구 탓? 푸틴 탓입니까? 아니죠. 바이든과 민주당 정부 책임입니다. 한식 주문과 배달은 고고투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민주당은 환희에 찼습니다. 지금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에 미국민이 단결된 목소리가 터진 적이 없거든요. 푸틴과 러시아는 전쟁을 멈춰라. 미국은 러시아를 겁내지 않는다. 이 구호에 바이든의 수많은 실책이 파묻혀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류 언론의 우렁찬 나팔 소리의 아래 말입니다. 공화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존 맥케인이라도 된 것처럼 냉전시대 띠띠 아래의 공화당 시절을 떠올리면서 소비에트 제국의 부활을 경계하며 바이든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야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되뇌이지 않았습니다. 가스값 폭등으로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서야 그 환상에서 깨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 중국이 존재하는 한 미국이 원유 수입 중단을 지속해도 러시아는 항복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원유 가스 수입 중단 절대로 하지 못하는 유럽에 더욱 으름장을 놓을 겁니다. 미국은 원유 위기 하에서 3달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원유값 200불, 300불 이상 오르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무너집니다. 적어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푸틴입니다. 한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좌파는 지금 미국에 충분한 석유를 뽑아낼 여력이 있는데 정작 대형 석유 회사들이 장난질 치느라고 원유 생산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바이든의 연설에서 우리 행정부나 정책이 국내 에너지 생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결단코 거짓입니다. 좌파들은 속아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이든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사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불과 며칠 전에 모든 미국 내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신규 원유 생산을 위한 임대 조치 및 라이센스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앞으로 더 이상 미국이 소유한 토지에서 새로운 원유 시추 사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은 9천여 개의 허가받은 석유 시추공에서 원유를 뽑아내지 않는 게 석유 회사의 장난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또 거짓입니다. 시추공, 정확히 말하자면 원유 시추를 위해 임대받은 국유지에 전부 석유가 잠자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원유를 일부러 뽑지 않는 게 아니라 그 9천여 개의 시추공은 원유를 다 뽑아내고 텅텅 비었거나 뽑아내려고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해도 우리에게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은 개뻥입니다. 바이든이 지금까지 행정명령 취소하고 신규 원유 시추 허가증을 신속하게 팍팍 내주지 않는 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바이든은 이번을 기회로 그린 에너지 홍보만 합니다. 그린 에너지의 허상, 한국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바이든이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 따라 하려는 이유 정말 모르겠습니다. 미국민들의 애국심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안위와 발전, 국민들의 행복한 삶이 바로 애국심의 목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벌이는 우크라이나 구호품 모금이나 전쟁 응원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들 모두 싸우다 죽거나 모든 국토가 파괴될 때까지 싸우라는 아주 어리석은 주문입니다. 전쟁 나기 전부터 저희는 이렇게 말해서 욕도 좀 많이 먹었는데요.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코미디언 부패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우크라이나 현 정권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미국이나 한국으로 생각하는 동시대적 감정적 이입은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를 예전 삼국시대, 중세시대 변방의 한 나라로 생각해 보시면요.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내주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도 싸움의 한 방법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그냥 성문을 열었다라는 얘기 수없이 들어보셨죠? 우크라이나가 항복했다고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 수만 명 학살했을 것 같습니까? 세계가, 우리 모두가 연기 천재로 연기 하나 잘해서 대통령 된 우크라이나 코미디언에게 놀아나는 것 아닐까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주이시, 즉 유대계입니다.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무능력 비리 대통령으로 욕먹었던 유대계 대통령이 갑자기 러시아 침공을 온몸으로 막는 우크라이나인들, 아니 세계인들의 가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젤렌스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스타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영상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새 구독자님들이 생겨서 인사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 외에도 저희가 붙인 추가 광고가 조금 거추장스럽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광고 시청까지 이거 꾹꾹꾹 눌러주시고 광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뒤에 있었어. 가자. 아이고, 일단 오늘도 안 찍고 경부장님 같이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인사하자. 같이 또 다음 영상에서 경부장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